아니,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 있으면 어떻게든 친해져서 한자라도 더 배우려고 해야지. 자기 뒤처진다고 그 공부 잘하는 친구 도시락 뺏어먹고 공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러면 본인 성적이 오르겠어요? 페페TV,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발달된 기술력은 4차 산업, 신재생에너지, 조선업, 농업, 문화계 전반까지도 일본을 압도하고 있어 그동안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밥그릇들을 다 뺏어오고 있습니다. 아베가 안절부절 못해 어떻게든 한국에 시비 한번 걸어보려는 것도 밥그릇 뺏기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한나라 정상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이 그동안 빨대 꽂고 꿀 빨아먹던 아시아 시장,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의 사업권을 한국이 다 뺏어오고 있다는 현 상황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싱가포르의 면적은 692.7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서울보다 조금 더 넓고 인구는 서울의 절반 정도인 567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 개발 지수는 전 세계에서 11위,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5만 달러, PPP 환산 국민소득은 6만 달러에 달하며 1인당 외환보유고는 세계 최정상권입니다. 1인당 GDP는 3만 7천 달러가 넘는 부유한 국가입니다. 싱가포르는 고도의 발달된 시장 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수출입 무역에 의존하여 발달하여 왔습니다.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 네 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가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0년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은 15%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작년 말에 싱가포르는 어느 나라 손을 들어줬을까요? 한국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놓고 국제회의에서 일본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국제회의에서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의 설전이 오간 뒤 마이크는 싱가포르에 넘어갔습니다.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준비한 원고를 읽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아세안 국가를 하나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뺄 게 아니라 백색 국가의 범위를 아세안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앞서 고노 일본 외무상이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빠지더라도 아세안 수준의 대우는 받을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궤변을 늘어놓은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상대로 직접적인 비판이 나온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에 덩달아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싱가포르 외교장관 발언에서 좋은 영감을 받았다며 아세안과 한중일은 하나의 가족이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선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국제사회의 쓴소리에 고노 일본 외무상은 잠시 당황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경제 보복 조치라는 구시대적인 미개한 발상 자체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성인들에게는 통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빠르게 아베 신조가 끌어가고 있는 떨어지는 칼날 같은 국가, 일본을 손절하고 4차 산업혁명 맛집으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한국과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협력과 관련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표준화, 법정 개량, 적합성 평가, 기술 규제와 함께 스마트 시티 등 분야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정보 교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국제 표준화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에 추동력을 얻게 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정상은 아세안 국가 가운데 싱가포르는 한국의 제3위 교역국이고 가장 많은 우리 건설기업이 진출해 있다며 싱가포르
역시 한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한국과의 교육 비중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인적 교류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 역대 최다인 86만 명을 기록했다라며 부산과 싱가포르 간 직항 노선을 개설해 더 많은 양국 국민이 오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싱가포르 양자 관계는 정말 돈독하다면서 고위급 관리 교류도 있었고 또한 경제 관계도 견실해왔고 인적 교류도 계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 간의 사이는 돈독한데 민간 기업 간의 사업 교류는 어떨까요? 한국 기업들이 대박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2030 지하철 노선 확장 계획에 따라 톰슨 라인과 다운타운 라인 등 2개의 추가 라인이 곳곳에서 공사 중입니다. 이 중 삼성물산이 톰슨 라인 T30709와 T31309를 수주했습니다. T30709는 싱가포르 육상교육청이 발주한 공사로 삼성물산은 이 공사를 3억 9,300만 달러 약 4,500억 원에 단독 수주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이 큰 공사를 수주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철 천정 쪽 공사를 먼저 끝낸 후 하부 공사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방식의 공법을 적용했는데 이 방법은 초기 공사만 진척되면 도로를 옮기는 문제가 사라져 공사가 수월해진다는 게 장점입니다. 백화점, 호텔 등이 있는 주변 시설에 공사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입찰 당시 강점을 보인 것은 빌딩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공사 계획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자체 개발한 BIM 시스템은 공사 기간별 공사 단계가 표시되고 특정 지역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지점에 대한 공사 진행 유무와 필요 자재 등 주요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표시됩니다. 한마디로 건설 토목 분야에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도로를 여러 번 옮기고 복구하는 작업 단계를 줄이고 도면에는 역사에 들어갈 소화전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표시해 발주처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삼성물산이 수주를 성공한 이유는 고객인 발주처의 신뢰 제고였습니다. T30709 입찰에 참여한 6개 회사 중 유일하게 삼성물산만 대안 설계를 제시했습니다. 도로를 옮기고 다시 복구하는 단계가 12단계였지만 이 과정을 7단계로 줄여 입찰했습니다. 공법이 바뀌면서 단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지만 설계 점수는 1등을 받았습니다. 삼성물산의 안전 경영 또한 발주처의 신뢰를 얻는데 주요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싱가포르 발주처의 특성을 고려해 싱가포르 현장 근무자는 물론 주요 경영진이 직접 싱가포르 육상교육청의 안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여 공정을 간소화시키고 공사 주변에 날리는 먼지들까지 잡고 현장 인부들의 안전까지 챙기는 세심함에 계약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들은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T307 현장은 착공 이후 지금까지 무죄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입된 다양한 안전사고 방지 장치들 덕분입니다. 이제는 건설 결과물만 좋다고 수주를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공사할 때 소음 먼지는 물론 공정을 줄여 간편화해야 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공사 현황 파악까지 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물론 심리적 안전까지 도모해야 하는 시대이고 이 어려운 일들을 대한민국 산업여군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에이 뭐야 페페TV야 삼성물산만 잘 된다고 무슨 대박이야. 다른 데는 뭐 없잖아.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은 8천억짜리 대박 계약을 따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에서 총 8천억 규모의 도로 및 건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동남아 지역에서 연이은 수주 비결로 우수한 기술력과 성공적인 시공 능력을 꼽았습니다. 실제 현대건설은 약 2,560억 원에 달하는 싱가포르 풍골 스포츠센터 연내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할 경우 동남아에서 수주 규모 1조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총 2건의 별개 공사로 북남 고속도로 N113 공사는 2,549억 원, N115 공사는 2,545억 원으로 총 5,094억 원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베트남 베가시티 복합개발 사업은
휴양도시인 나트랑 지역의 지하 1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고급 호텔 및 빌라 단지를 조성하는 부동산 개발공사 프로젝트입니다. 야, 페페TV야, 삼성현대는 원래 잘 나가잖아. 거기 빼면 대한민국 잘 나가는 회사가 뭐 있냐? 네, 여기 GS건설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싱가포르 발주처의 GS건설 시공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냈습니다. GS건설도 싱가포르 북부에 건설 중인 131m 규모의 터널 공사와 환승 및 방공호 역사인 우주랜드역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근데 GS건설은 이를 훌륭히 수행해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술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아트 디렉터를 지하철 내부 인테리어에 참여시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예술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여기서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까다로운 각종 인허가 절차와 예상치 못한 난관들로 관계자들은 한순간도 마음을 놓기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GS건설은 직접 발주처를 찾아가 수십 번 설득한 끝에 공사 허가를 받았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멋지게 파일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09년과 2011년 싱가포르 육상교육청은 도심 지하철 2호선 10개 공구, 3호선 18개 공구 등 총 28개 공구를 발주했습니다. 이 중 한국 건설사가 가장 많은 10개 공구를 수주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설 강국임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 공사인 1조 7천억 원의 빌딩형 차량기지 공사 T301 프로젝트까지 수주해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로만 7건 금액으로 약 3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누적액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GS건설도 떼돈을 벌었습니다. 야, 페페TV야, 네가 말한 건 다 건설 토목밖에 없잖아. 다른 분야는 대한민국 폭망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 올리브영과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올리브영 자체 브랜드가 동남아 최대 유통기업 데일리팜 그룹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싱가포르에 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데일리팜은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1개국에 1만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남아 최대 유통기업입니다. 아울러 양사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향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K-뷰티 전파를 위한 파트너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최근 K-뷰티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정부에서 진행한 의약품 입찰에서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싱가포르 국공립병원에 램시마를 독점 공급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태국 정부의 입찰에도 성공해 글로벌 직접 판매 역량을 입증하는 뜻깊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건설, 토목, 의약품, 뷰티 산업, 4차 산업, 농업, 조선업 등 못하는 분야가 없는 세계 최고의 기술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씨, 잘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이제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니,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 있으면 어떻게든 친해져서 한자라도 더 배우려고 해야지. 자기 뒤처진다고 그 공부 잘하는 친구 도시락 뺏어먹고 공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러면 본인 성적이 오르겠어요? 수그리고 들어와서 배울 생각을 해요. 석탄 발전소나 지으면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먹어서 응원할 생각 하지 말고 이 양반아. 으이그. 하긴 그런 머리 있었으면 역사 왜곡이나 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요. 살던 대로 살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사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뤄질 거예요. 걱정을 마세요. 진짜 다 잘 될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분으로 올 한 해 우리 힘차게 시작해봐요. 항상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페페TV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있습니다.